연대보증인을 관리한다면 계속적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제 거래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선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담보라는 걸 받아요. 근데 담보라는 걸 받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연대보증인이라고 그 사람의 보증인에 대해서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있죠. 지금은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이제 부동산 담보라든지 보증보험증권 이런 담보를 많이 수취하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래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갖다가 그죠 제3자 담보를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우리가 연대보증인 설정할 때 보면 담보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면 이제 그런 거 기준을 제시하죠. 재산세가 100만 원 이상 낸 걸 원한다든지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냈다는 걸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니? 재산세 과세증명서 끊어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보면 재산세를 갖다 100만 원 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보면 그 100만 원 과표나 그 과세증명서 나타난 그 주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토지 건물 다 떼어와야 돼요.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연대보증인 설정한 사람의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뭔가 하니 거기에 부동산 담보가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관계를 갖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권리분석이라는 걸 해봐요. 재산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그죠 권리관계에 가등이나 가처분이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과다한 담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게 있다 보면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설정한다는 건 그 사람이 부도라든지 부실의 염려가 있을 때 같이 뭡니까?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공동피고로 묶어서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되면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한다는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순위로 담보가 많이 다 잡혀 있다. 이럴 경우 같은 건 그런 건 이제 보면 그런 연대보증인 설정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보면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보면 물론 보면 이제 보면 미리 선순위 담보가 잡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면 우리 담보를 우리가 보면 그 정도는 그죠 용인할 수 있겠다. 나중에 강제 집행 들어가도 그 정도는 빼더라도 그죠 채권에 어느 정도 그죠 회수가 되겠다. 거의 회수가 된다. 이런 이제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담보 설정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그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이 뭐 우리가 보면 그 인감증명서를 떼올 거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가져올 거고, 본인이 떼온 걸 가져오겠죠.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인감 날인을 하고, 그죠? 우리 연대보증인란에 인감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주민등록증, 그걸 보고 당사자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무인까지 다 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찍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증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론상으는 가능해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면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한다는 거, 피고가 2명 생기지 않습니까? 그 채권대로서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뭔가 하니, 시점이 문제예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부도라든지 부실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사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가족이 아니어도 뭡니까? 친구지간이라도 상당히, 그죠? 굉장한 끈끈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라든지 부도가 염려가 있으면 미리, 그죠? 사전에 통보해 준다는 거죠. 물론 보면, 우리가 보면 담보 설정할 때 거기에, 연대보증인은, 그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그랬을 때, 갑이 동의가 없이, 그죠? 이 부동산을 판다든지, 그죠? 어떤 담보 제공할 때는, 그죠? 동의를 받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뭐 이런 걸 각서 써도 의미가 없죠. 본인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리 통보를 받은 거 그걸 가지고서 제3지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보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타 또 그죠? 여기서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런 법적 조치를 통해서 보면 어떤 조치가 들어와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참 보면 난감해지는 거죠. 왜? 결국엔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채권자 회사는 뭔가니, 그걸 즉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아는 거거든요. 그때 알았을 때 갔을 때는 이미 뭡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다 정리된 상태죠. 즉, 소유권 넘어가고 다 담보 설정돼 있고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보면, 저희들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서 사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민법제 406조 7조를 그죠? 원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사유 취소 청구송을 들어간다든지, 담보가 이게 쓴 게 보면 이게 보면 잘못됐던 거라든지 그렇다고 원상 회복시켜서 무효시킨다든지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연대보증이 재산에 대한 어떤 변동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참 어려워지는 경우죠. 그래서 뭔가 하니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대보증을 설정하는 그런 담보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1년에 2회 이상 정도는 그 연대보증이 제출했던 서류 있죠.
담보관계 서류 보면 재산세 과세 증명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첨부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뭡니까? 1년에 2회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래 도중에 확인해 보면서 재산관계 변동이 없으면 지나가지만 어떤 매각이라든지 담보 설정이라든지 혹시 본인의 그죠?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래를 중단하시고요. 일단 중단하시고서 여러분의 그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어떤 리스크 관리? 그게 만약에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담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뭡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담보, 그러니까 연대보증 새로 바꾸든지 새로운 담보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건데 그걸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죠? 야, 연대보증 서류는 다 갖고 와라. 뭐 하기 위해서? 가압류하기 위해서. 아직 담보자 설정한 건 아니잖아요. 가압류하고 어떤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미 그죠? 일은 벌어진 거죠. 소유권 넘어가고 딱 과다한 담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증이 그런 담보를 받는다. 설정한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미리 재산조사에서 거기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죠?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가 담보를 받든 돈을 더 수금을 더 회수하든 어떤 새로운 연대보증을 설정하든 그거는 그죠?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본인 재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에 그게 본인 재산이게 되면 그렇게 관리 안 해요.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채권 관리는 뭡니까? 어떤 그죠? 어떤 관점, 주의 관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